요즘 금값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니까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 지금이라도 금에 투자해야 하나? 아니면 너무 늦었나? 오늘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요. 지금 금 시작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력을 짜야 할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숫자 진짜 놀랍지 않나요? 최근 1년 사이에 국제 금값이 무려 70% 넘게 올랐습니다. 이건 거의 기록적인 랠리라고 할 수 있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왜 지금 금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이게 바로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99.99% 순금 원지위 가격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오르면서 국내 시장의 열기도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실감이 나네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오늘의 금값. 보신 것처럼 최근 금값은 그야말로 기록적인 상승의 랠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도대체 왜 이렇게 금값이 치솟는 걸까요? 이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부터 볼게요. 바로 환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즉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을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금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인 게 국내 금값 상승의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셈이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세계 시장을 한번 볼까요? 크게 4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첫째,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둘째, 미국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럼 이자가 없는 금의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셋째,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금값은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실물금을 계속 사들이면서 수요를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랠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가격이 왜 올랐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다면 이제부턴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 상승세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 1, 2주 정도는 연말 수요 때문에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 즉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요, 앞으로 발표될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방향을 결정하겠지만 지금처럼 글로벌 리스크를 피하려는 심리가 계속된다면 상승 압력은 여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게 현재의 전망입니다. 자, 이 전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상승 추세가 꽤 강하다는 게 현재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금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도와줄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투자 목표는 뭘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일까? 정답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나에게 딱 맞는 전략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 표가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매수를 고려한다면 가격이 잠깐 떨어졌을 때 나눠서 사는, 즉 분할 매수 전략이 좋습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게 목표일 때도 매수가 유리하죠. 반대로 매도를 생각한다면 단기 차익을 원하거나 가격의 역사적 고점을 찍고 더 오르지 못하는 필요감을 보일 때가 좋은 타이밍입니다. 또 금리 같은 주요 지표가 갑자기 금의 불리한 방향으로 바뀔 때도 매도를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건 아마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일 겁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쏟아붓는 것. 이바 몰빵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기본은 분산과 분할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나만의 맞춤 전략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만약 골드바 같은 술물금 구매를 생각하신다면 이 5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판매처마다 다른 프리미엄.
즉 우돈을 비교해야 하고요. 둘째,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나중에 다시 팔 때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봐야 하고요. 넷째, 당연히 순도와 품질 보증서도 꼼꼼히 챙겨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귀한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지 그 비용까지도 고려해야 총 구매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전략은 없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안정성을 중심하는 보수형 투자자라면 소량의 실물금을 꾸준히 모으면서 ETF를 함께 가져가는 게 좋고요. 중립형이라면 실물과 ETF를 적절히 섞고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절하는 정력이 유효합니다. 하면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형 투자자라면 펀드처럼 거래되는 ETF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선물을 활용하되 반드시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과 전략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바로 마지막 황금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꼭 새겨두세요. 첫째, 금은 대박을 노리는 투자 철학이보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할 때를 대비하는 안전판이자 분산 투자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둘째, 절대 생활비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결정이 가장 위험하니까요. 그렇다면 금은 전체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적절할까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이내를 권장합니다. 즉, 금이 포트폴리오의 전부가 되기보다는 다른 자산들과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금은 높은 수익을 안겨줄 투자인가요?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보험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이 앞으로 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에 대한 최고의 가이드가 될 겁니다.